다음으로 재무회계 파트입니다. 1번 정기말 결산 재무제표를 토대로 다음의 거래를 분기하시오. 이거 대한통상 거죠, 여전히? 대한통상 맞으니까 그대로 하겠습니다. 1월 1일 전기문 재무제표에 계상된 다음의 내용에 대하여 재대체 분계를 하시오. 보험료 선급분이라는 거는 선급 비용으로 계산이 되어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선급 비용을 없애고 보험료로 다시 비용으로 처리해주는 그런 분계를 해줘야 됩니다. 1월 1일이죠. 해보겠습니다. 회계에 가서 일반 전표에서 합니다. 1월 1일. 그러면 선급 비용이 자산이니까 자산을 없애려면 대변이죠. 선급 비용 40만 원. 당연히 차변에는 보험료 계정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면 바로 끝이 났고요. 2번 1월 24일 전기분 기장 누락이 발견되어 오류를 수정하다. 단 오류의 발생은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단기 비용으로 처리한다. 교통위반 벌과금에 대해 현금 3만 원을 지급한 것이 누락되었다. 그러면 1월 24일 가서 이게 전기 거잖아요. 그러면은 전기 오류 수정 손익이라는 걸 씁니다. 전기 오류 쓰면은 수정 손실이죠. 손실. 그래서 이게 3만 원이죠. 3만 원. 근데 이거 차변으로 쓰고 한다기보다 이걸 그냥 출금으로 쓰시면 끝이 납니다. 이게 현금으로 나간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선택하실 때 애초에 출금으로 선택하시는 게 더 쉬운 방법이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월 24일 주총에서 정기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대로 배당을 결의하다. 단 합계잔액 시산표상 잉여금 계정 과목을 사용한다. 그러면은 먼저 보겠습니다. 이거는 일단은 지울 건 지우고요. 전기잉여금 처분 계산서 여기 있죠. 이익 준비금이 500만 원이고 배당금이 5천만 원이에요. 이대로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합계잔액 시산표상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합계잔액 시산표 보면은 밑으로 쭉 내려가 보면은 이익잉여금이 이익준비금이랑 2월 이익잉여금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2월 이익잉여금 계정으로 써야 됩니다. 상대 계정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3월 24일 일단 이익잉여금을 없애줘야죠. 없애주는 건 자본을 없애는 거니까 차변으로 없애고 2월 이익잉 이거는 5,500만 원을 다 없애줍니다. 그 다음에 대변 항목에는 이익준비금 아까 500만 원이었죠. 여기 보면은 5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배당금이 5천만 원이니까 그것도 해줍니다. 대변에다가 미지급 배당 5천만 원 이렇게 처리하시면 끝이 납니다. 아무리 2번이 거래를 입력하시고 1번 12월 1일에 지출 결의서에 따라 강사료 지급 시 소득세 등 45만 원을 원천 징수하고 잔액을 지급하다. 지출 결의서 항목에 김현주 부장에게 업무 관련 강사료 지급, 산업은행 보통예금에서 지급이라고 나와 있죠. 이거는 이 김현주 부장이 회사 직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근로소득으로 들어가요. 강사료라도 기타 소득이 아니라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게 급여입니다. 급여인데 그냥 급여가 아니라 종업원 급여 계정으로 쓰면 되고요. 255만 원이 아니라 이거랑 45만 원 합치면은 300만 원이거든요. 300만 원을 씁니다. 300만 원. 그리고 대변에는 예수금이 45만 원이고 나머지 보통예금에서 지급이잖아요. 보통예금인데 산업은행 보통예금이니까 이렇게 하고 255만 원 이렇게 하시면은 끝이 납니다. 그 다음에 2번 12월 3일 2018년 우리은행에서 차입했던 차입금과 1년분 이자를 상환하다. 2020년 결산 시 미지급 비용으로 계산된 이자는 이렇다.
라고 하는데 이게 좀 이상하게 되어 있는데 2020년이 아니라 22년입니다. 왜냐면은 2022년이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약간 오타긴 한데 그래도 2022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문제 자체가 조금 오류가 간혹 있기는 해요. 이거는 12월 3일이죠. 그러면 12월 3일 가서 먼저 이자를 상환하는 거니까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차입금 상환인데 우리은행 거잖아요. 우리은행 거니까 기존에 정기 거래처별 초기 이월을 한번 보겠습니다. 차입금을 했다고 하니까 뭐 여기 차입금이 뭐가 있나? 유동성 장기 부채랑 외화 장기 차입금 이 정도밖에 없죠. 근데 우리은행 거는 유동성 장기 부채 5천만 원 이것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걸로 없애주시면 됩니다. 유동성 장기 부채를 없애는 거니까 유동성 장 우리은행 5천만 원이죠. 그리고 또 미지급 비용으로 계산된 이자를 먼저 없애주겠습니다. 비용 111264 그리고 나머지가 이자 비용이에요. 이자 비용. 그래서 이게 150만 원에다가 111264를 빼야 되는 거죠. 150만 원에다가 111264 이걸 빼면 어떻게 나오냐면은 1388736 이게 나오거든요. 이게 이자 비용입니다. 1388736 그리고 대변으로는 보통 예금이고 산업은행 이렇게 되잖아요. 산업은행 5,5015000 이렇게 하시면은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12월 13일 자사주 천주 즉시 매입해서 소각하고 대금은 농협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하다 라고 하는데 자기 주식으로 한다기보다 바로 소각했다고 했죠. 그러면 이게 감자입니다. 주식을 소각한 거니까 자본금이 줄어들겠죠. 근데 먼저 이제 상대 계정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농협은행 보통예금 천주인데 2만 원이래요. 그러면 2천만 원이겠죠. 대변에 보통 예금 농협 2천만 원 이거 자본금이 먼저 없어져야 되잖아요. 천주에다가 5천이니까 이거는 500만 원입니다. 500만 원 자본금인데 지금 이게 보통주라고 돼 있죠. 그럼 보통주 자본금 이거를 500만 원 없애고요. 이건 지워줍니다. 그 다음에 차변잔액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감자 차손을 넣어야 되는데 한번 확인을 먼저 하고 보겠습니다. 재무상태표에 감자 차이익 같은 게 있는지 확인을 하는 겁니다. 없죠? 감자 차이익이나 감자 차손 잔액이 없으니까 그냥 감자 차손을 바로 써주시면 됩니다. 이따가 여기 감자 차손 해서 1500 이렇게 하시면은 끝이 납니다. 그리고 4번은 12월 19일 지난 6월 20일 이자 소득만을 목적으로 구입한 만기 보유 예정인 회사채 6월 19일, 12월 19일 이자 지급 조건, 액면 이자율 10%, 유효이자율 12%의 이자가 산업은행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되었음을 확인하다. 사채 구입 시 발생한 구입과 액면가의 차익과 관련된 부계도 처리하시오. 6월 20일자 계정 과목의 코드도 준용하여 사용하시오. 라고 했으니까 이거 먼저 6월 20일자 가서 보겠습니다. 6월 20일자. 그러면은 이게 삼각후 측정 금융자산 비유동이고 현재가치 할인차금 이거 그러니까 유효이자율법으로 삼각해라 이 얘기죠. 근데 지금 보면은 12월 19일이니까 이게 자세히 보시면 원래는 이게 뭐 원칙대로 하면은 일수 계산인데 보통 문제에 따르면은 월할 계산한다라고 많이 하거든요. 저희는 그래서 월할 계산으로 하겠습니다. 6월 19일부터 12월 19일이니까 6개월이죠. 6개월이니까 이게 12%를 곱해야겠죠. 유효이자율법을 한다면. 그래서
유효이자를 한다면 559400 여기에다가 곱하기 12%를 하고요. 그리고 곱하기 6분의 12를 합니다. 이 금액이 이자 수익이에요. 이자 수익. 28555. 그러면 이게 1713564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이게 10%잖아요. 액면 이자율이 10%인데 보면은 이게 19일날 이자 지급 조건 각각 조건인데 이거 연 이율이거든요. 그래서 5%예요. 5%. 그냥 지급 이자 같은 경우에는 3,002만 원에다가 액면 이자율 10% 곱하고 이거를 6분의 12 하면 됩니다. 이거는 150만 원이에요.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거를 먼저 계산을 하시고 들어가야 됩니다. 12월 19일. 그래서 먼저 이자 수익이니까 수익 같은 경우에 대변이죠. 이자 수익 1713564. 그리고 차변에 먼저 보통예금, 이거는 산업은행 거죠. 산업은행. 그래서 150만 원 쓰셔야 되고요. 그러면은 차변 잔액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다가 현재 가치, 할인차금 이렇게 쓰는데 여러 개가 있잖아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6월 19일자, 6월 20일자, 20일자. 현재 가치 할인차금 코드가 183이죠. 183. 그래서 코드 183을 쓰셔야 됩니다. 12월 19 차변에 그냥 183 쓰셔도 됩니다. 이렇게 쓰고 이게 213564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처리하시면은 끝이 납니다. 꽤 까다로운 문제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이 유효이자율법을 좀 아셔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12월 20일 중국 완회의 법인으로부터 포장용 기계 한 대에 대한 수입 대금 4만 달러 도착지 인도 조건이죠.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이게 달러가 아니라 위안이죠. 4천 위안을 산업은행 보통예금 계좌에 지급하였으며 단일 선적되었음을 통보받다. 환율은 165 이거라고 합니다. 그러면 해보겠습니다. 20일 이게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했다고 했죠. 지급. 그러면 대변에 보통 그리고 산업은행. 근데 이게 뭐냐면 계약금이잖아요. 4,000달러. 그다가 165 이걸 해야죠. 해보겠습니다. 4,000 곱하기 165 하면은 66만 원입니다. 66. 그럼 여기다가 66 하면 되고요. 차변에는 이게 뭐 선급금 뭐 이런 걸로 쓰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쓰시면 안 되고 기계잖아요. 기계. 그러니까 이거는 건설 중인 자산이라고 쓰셔야 됩니다. 건설 중인 자산. 근데 거래처가 완회의죠. 완회의. 이게 유형자산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으로 3번. 이 기말 결산 정리사항을 처리하고 마감하시오.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정리분계를 하라. 뭐 월세와 관련된 전편이 이미 입력되어 있다고 하고요. 임차인, 뭐 임대기간 다 나와 있죠. 이거 어떻게 하냐면 먼저 여기 밑에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들어갑니다. 2기 확정신고잖아요. 그럼 이거 10월부터 12월 간주임대료율은 이미 나와 있고요. 여기 1.2% 나와 있죠. 이거 F2키 눌러서 서울산업 선택을 해주고 층호수동 이런 거 안 나있으니까 다 무시하고요. 여기 임대기간 쓰겠습니다. 2010월 여기는 2024년도 9월 30일까지 돼 있잖아요. 이렇게 쓰셔도 되고 2022 12 30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상관없습니다. 보증금이 5천만 원, 임대료 1,000만 원이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간주임대료 151, 232라고 돼 있죠.
근데 이거 원 미만 절사라고 하니까 151, 232 이거를 이제 메인 매출 전표에다가 입력을 하면 됩니다. 12월 31일 거고 임대료는 이미 나와 있고 이거가 뭐냐면 과세가 아니라 건별로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 간주 임대료 같은 경우에는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매출인데 건별로 해야 되고 이게 중요합니다. 건별로 하셔야 되는 게 공급가액 다시 보겠습니다. 151, 232 151, 232 151, 232 라고 하고 원 미만 절사잖아요. 그러면 151, 223 이렇게 하시면 되고 거래처명은 굳이 이거 입력하실 필요가 없는데 이거 분계에다가 혼합으로 하겠습니다. 혼합으로 하고 이거는 뭐 세금과 공과죠. 세금과 공과 이거 상품 매출이 아니라 차변으로 하고 세금과 공과 이 계정으로 1호 1, 2, 3 이렇게 처리를 하시면은 끝이 납니다. 간주 임대료 같은 경우에도 조금 자주는 나오는데 헷갈릴 수 있으니까 알아두시면 좋고요. 2번 기말 현재 외화장기 차입금은 50만 달러 있다. 1060원이고 이거 먼저 해보겠습니다. 50만 곱하기 1060 1060 그러면은 이게 5억 3천만 원이에요. 5억 3천만 원. 재무상태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에 외화장기 차입금 5억 3,500만 원이죠. 500만 원이 줄죠. 그러면 외화 환산 이익이 들어갑니다. 해보겠습니다. 일반 전표에서 하시면 됩니다. 30일 가서 어떻게 하냐면 외화장기 차입금을 줄이는 거니까 차변으로 줄이겠습니다. 외화장기 500만 원. 근데 이 차입금 같은 경우에는 거래처를 써야 되잖아요. 거래처 확인도 같이 하겠습니다. 어떻게 확인을 하냐면 여기 거래처 원장 있죠? 외화장기 이걸로 하고 치면 하나은행 차입금이죠. 그래서 하나은행 차입금으로 하면 되고요. 여기 하나은행 이걸 쓰시면 되고 대변에는 외화환산 이익이니까 이익으로 선택하시고 500만원 쓰시면 끝이 납니다. 3번 기말 상품 재고액을 입력하고 결산 처리하다. 재고평가는 선입선출법으로 한다. 이거는 어디서 하시냐면 물류관리 탭에서 하시면 됩니다. 재고자산 수불부에 들어가서요. 엔터를 치고 엔터를 치면은 되고 이걸 마감을 하시면 됩니다. 마감인데 선입선출법이잖아요. 잘 보시면 수량 단가 여기 선입선출법 이렇게 돼 있죠. 다시 들어가서 일괄 마감을 선택을 하고 수량 단가 이걸로 하셔서 확인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마감이 되었는데 이걸 어떻게 확인하냐면 다시 재고자산 명세서에 들어가서 이거 12월로 선택을 해서 확인을 하면은 재고 금액이 합계 9,995만 원이죠. 이거가 기말 재고자산이잖아요. 그래서 결산 처리하라고 하니까 결산 처리는 다시 회계 메뉴에 가서 결산자료 입력 여기서 하시면 됩니다. 12월. 그냥 이거는 엔터 치겠습니다. 이거 상품 여기 상품이니까 그냥 확인하시면 되고요. 여기 기말 상품 재고액이 9995-1234 이거였죠. 이렇게 한 다음에 전표 추가합니다. 일반 전표에 분계를 완료하고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전체 메뉴 일반 전표 12월 31일 가서 보면 3240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이 회계 처리가 된 겁니다. 결차 결대로. 그 다음에 매출채권 잔액에 대해 1% 대손 충당금을 보충법으로 설정하다. 이거는 결산으로 해도 되고 그 전표 처리를 직접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전표 처리를 직접 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더 빠르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거 그렇게 하겠습니다. 매출채권이라는 것은 위에 나와 있으니까 외상 매출금 하고 받으러 옴을 매출채권이라고 하죠. 잘 보시면 외상 매출금 잔액이 0인데 대손 충당금이 있죠. 그럼 이걸 없애줍니다. 근데 이거 먼저 더블 클릭을 하면
코드가 나와요. 109 350을 없애주면 되고요. 일반 점표에서 없애주겠습니다. 109라고 바로 쳐도 되고 350만원이고요. 이건 지워주고. 그럼 대변에는 수익 계정이죠. 대손 충당금 환입이라는 계정이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하면은 다시 재무상태표 가서 제가 조회를 누르면 없어졌죠? 그 다음에 받으러 온 거 이 1%잖아요. 1%. 그러면 14045만원에다가 1%가 대손 충당금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140만 4,500원이죠. 이렇게 돼야 되는데 20만원이 이미 있으니까 120만 4,500원만큼 하면 되죠. 하겠습니다. 다시 가서 이것도 더블 클릭하면은 코드가 나와요. 111이죠. 이거는 대손 충당금을 추가로 설정하는 거니까 대변에다가 하고 120만 4,500원. 차변에는 대손 상각비죠, 이거. 12040. 이렇게 하시면은 끝이 납니다. 이거 모든 비유동 자산에 대해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결산에 반영하다라고 하는데 재무상태표 먼저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모든 비유동 자산인데 이 중에서 유형자산만 그나마 이 감가상각 누계액이 쫙 있죠. 이거를 확인을 하는 방법은 여기 있습니다. 미상각분 감가상각 계산. 여기를 들어가셔서 엔터를 치면은 조금만 옆으로 가면은 나와 있죠. 이거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거 일반 정표에 계산하는 게 훨씬 간편하겠죠. 근데 감가상각비는 각 영업비용이나 제조원가나 그런 식으로 구분이 되는데 감가상각 누계액은 각 자산별로 구분이 되잖아요. 그래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본사 건물, 여기 본사 건물 감가상각 누계, 이거 더블 클릭하면 203이죠. 203. 먼저 이게 대변에 203이라고 쓸 거고요. 이게 건물 감가상각 누계액이에요. 1,000만원이죠. 그 다음에 다시 여기 재무상태표에 가서 차량 운반국 거 209죠. 209인데 차량 운반구는 2,000만원이니까 여기서도 해보겠습니다. 209 2,000만원. 그리고 하나 더, 맨 마지막에 비품 하나 있죠. 비품 감가상각 누계 213이죠. 213인데 800만원이죠. 213 800만원 이렇게 쓰고요. 차변에 감가상각비 이렇게 해가지고 나머지 3,800만원. 저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 하는 게 저는 더 편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결산에서 하셔도 됩니다. 결산으로 이용해가지고 이거 단답형 답안에 등록하시오라고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연습할 때는 이런 게 없어요. 답안 수록 메뉴가 없는데 시험장에 가면 있습니다. 그때 하시면 되고 이거 확인하는 방법만 좀 같이 해보겠습니다. 6월 15일 현재 현금 잔액은 얼마인가? 현금 잔액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현금 출납장 해서 엔터 치고 6월 15일 하면은 맨 끝에 이 잔액이 있어요. 1,640만원. 이게 현금 잔액이고요. 그 다음에 2번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B 상품의 판매량이 가장 많은 달은 몇 월인가? 그거는 물류관리에서 판매인데 B 상품의 판매량이 가장 많은 달이라고 하니까 품목별 판매 현황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1월 1일부터 6월 30일 하면은 B 상품이죠. B 상품의 판매량이 가장 많은 달 쭉 1월 21일부터 6월 21일인데 수량 제일 많은 거 115. 이거는 5월이죠. 그러니까 가장 많은 달은 그냥 5월입니다. 5월. 5. 이게 답이에요.
이렇게 푸시면 되고 3번 일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시 신용카드 매출지표 등 수령 금액 합계 부상 매입세액은 얼마인가? 이거는 부가가치세 그쪽으로 들어가면 되죠. 회계 모듈에 신용카드 매출지표 등 수령 금액 합계표 있죠. 예정 신고니까 1월부터 3월이고요. 451 363 이겁니다. 매입세액이잖아요. 이 451 363을 기재하시면은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4번 2022년 IFRS 재무제표상 영업이익률은 몇 프로인가?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라고 하죠. 이거는 회계 모듈 여기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둘 다 봐야 됩니다. 둘 다 보는 것이 아니고요. 다시 포괄손익계산서에서 보시면 됩니다. 12월이죠. 영업이익률은 이 매출액이 분모로 가는 거고 위에 영업이익이 어디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영업이익 여기 있죠? 573887240 그러니까 573887240 이게 분모에 있고요. 분자에 있고요. 위에 매출액 4356 500 000 이렇게 하시면 나오죠. 573887240 이렇게 하면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이잖아요. 이거는 13.17%입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5번 2022년 IFRS 재무상태표상 매출액 대비 평균 재고자산 회전율은 얼마인가? 일단 매출액은 이거잖아요. 43565000 이거는 적어두고요. 먼저 그리고 재고자산 회전율이 평균이잖아요. 평균 재고자산 회전율 일단 여기 재무상태표를 들어가고요. 재고자산이 여기 나와 있죠. 평균이니까 이 2022년도 거 이거랑 여기랑 평균을 해야 됩니다. 평균이면 이걸 더해가지고 2로 나눠야겠죠. 그러면 해보겠습니다. 99950 000 더하기 그 다음에 129 500 이거에다가 나누기 2 한 것을 이게 분모에 들어가요. 그 위에가 아까 매출액이죠. 그럼 계산해보면 이게 30 이것도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이죠. 37.97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그 다음은 원가회계니까 일단 여기서 끊고 다음에 원가회계 파트를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